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유튜브에다가 제 영상들에다가 뭐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제가 뭐 잘 확인을 안 하는 편이어서 뭐 좀 모아서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PBN 사이트는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개의 계정에 등록하는 것이 좀 찝찝하긴 한데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한 2018년만 하더라도 이제 웬만한 경우는 서치 콘솔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가 다 이제 걸리는데 이제 다 내 거 하나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호스팅도 여러 개를 쓰고 그리고 PBN도 뭐 서치 콘솔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어차피 구글이 다 알고 있으니까 등록은 다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뭐 관련된 질문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서치 콘솔에 등록을 하는 게 구글에게 내 정보를 다 주는 거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은 이제 저는 요거는 그냥 등록을 하고요. 호스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호스팅에서 한 50개, 60개 정도씩을 도메인을 모아서 썼었는데 지금은 쉐어드 호스팅에서 많아봐야 한 20개 정도씩 씁니다. 그리고 뭐 블루호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PBN 호스팅들을 써가지고 이제 한 20개씩 한 호스팅당 20개씩 이렇게 나누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계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요거 답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자, 광고를 무조건 써서 광고를 무조건 돈 써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료로 할 방법은 구글 SEO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광고가 뭐가 됐든지 시간 아니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돈이 들어간다. 구글 SEO 작업을 할 때도 참고로 돈이 들어갑니다. 백링크 작업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이 작은 곳에서 굉장히 기가 막혀서 누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으시면은 뭐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뭐 창의적이 않은 사람은 뭐 돈을 쓰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구글 SEO가 더 좋은 방법은 구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광고라고 되어 있는 붙어 있는 스폰서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전환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료는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광고 방법 중에서 가장 이 리턴이 좋은 방법은요,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메일 리스트가 있어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었을 때 1000명에게 보냈을 때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나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무료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트래픽을 끄는 거는 구글 SEO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질문은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쇼피파이로 쇼핑몰을 구축할 때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야 하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한국에서 대량 등록 드랍시핑이라고 하면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팔릴 것 같은 제품들을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베이의 마켓플레이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인데 쇼핑몰 구축이라고 하면 어느 카테고리를 특정한 후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옷이나 쇼핑몰, 아이들 제품, 쇼핑몰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너무 많은데 카테고리가 생기고 쇼핑몰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쇼핑몰 관련된 질문은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게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니치 사이트라고 하죠. 그 특정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파상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주변에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큰 대형 마트를 보면은 가면은 이것저것 다 파는 백화점 있잖아요. 이거를 마트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냥 하나의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전문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께서도 병원 갈 때 그렇잖아요. 나는 종합병원 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성형수술을 해요. 그러면은 성형수술 전문 의사한테 가기를 원하죠. 나는 눈수술 전문 의사 이걸 찾겠죠. 그런 것처럼 내 웹사이트도 딱 정확하게 찾는 것이 니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구축을 하면 좋냐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내가 이 분야를 공부를 했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뭐 지저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작업을 해보시면서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만들어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따르는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롤모델을 잡는 거예요. 나는 이 사이트처럼 만들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있는 캐테고리를 따라서 하시면은 제일 아마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 새 것 없죠.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는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려고 하시던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찾으셔서 그 캐테고리를 비슷하게 조금 변형해서 따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SEO 관련된 질문인데 낙장 도메인을 보고 있는데요. DA나 PA가 높은 도메인을 추렸는데 동포님 PBN에는 TF-CF 기준으로 삼으셨더라고요. 도메인에 구매된 걸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일단 머즈에서 얘기한 DA나 PA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들에서 얘기를 하는 점수들이 있는데요. 저는 머제스틱에서 TF-CF 점수를 보는 이유는 이 스팸 스코어를 당연히 구글에서 머즈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작업을 했었을 때 가장 근접하게 올라가고 순위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머제스틱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툴도 쓰긴 하지만 점수는 잘 보지는 않고요. 더 중요시 보는 거는 내가 PBN을 구매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올리려고 하는 키워드랑 관련이 있는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보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발레복을 보겠다 그러면 이전에 발레 관련된 콘텐츠가 있었는지, 발레가 아니면은 요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었을 때 관련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짜장면을 팔려고 하면은 라면 정도는 팔았었던 식료품 관련된 도메인이었기를 바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면은 한국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하와이 관련된 뭔가를 하와이 변호사를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변호사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지역이라도, 하와이 관련된 지역이라도 도메인에 들어가 있거나 예전에 컨텐츠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PBN을 우선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모으는 PBN이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가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점수가 50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주제가 사실은 50 정도라고 볼 만큼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되고요. 과거에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로 봅니다. 좀 너무 크게 답이 됐는데 숫자 하나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이트로 사용이 됐었는지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혹시 다음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미운영되는 카페에 제 블로그에 백링크를 남기는 것이 구글 상에 도움이 될지 않을까 궁금해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내가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계정은 웹 2.0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nofollow로 링크가 걸리실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dofollow처럼 유효 슈팅으로 컨텐츠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웹 2.0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블랙햇으로 그냥 링크를 막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은 쓰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작업해 보시면 그렇게 티가 날 거고요. 자, 다음 질문은 워드프레스 백링크 작업을 할 때 메인 페이지를 백링크 작업을 해주는 것이 건지 발행된 게 게시물을 백링크 작업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줘야 하는 건지를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나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가지고 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메인 페이지, 루트 도메인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개를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링크를 URL 하나당 몇 개씩 백링크를 줘야 점수가 오를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 점수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백링크를 URL 하나로 가셔도 되고요. 여러 개로 모아서 가고요. 하나를 잡았다 하더라도 여러 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한 도메인에 있는 어떤 URL에서 링크를 걸었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수가 오르고 내린 거는 크롤링 되는 시간과 빈도, 숫자에 따라 다르니까 점수도 보기는 하지만 내가 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마이너한 것들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시고 한번 작업하고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제일 마음 편하긴 합니다. 세 번째로 3주 전에 백링크 작업을 발행한 게시글이 하나를 해줬는데 DA 점수를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저희 사이트를 좋아했더니 점수가 백링크 하기 전이랑 같더라고요. 너무 적게 해서 그런지 질문을 주셨는데 DA를 보셨다는 건 머즈에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크롤링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내 웹사이트에 크롤링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웹사이트에 크롤링 되는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꼭 그게 보시는 않으셔도 되고요. 구글 서치 콘솔에 가서 보시면은 링크가 오히려 잡혀 있는데 와즈라든지 머제스틱 다른 툴들에서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머즈에서는 잡혔는데 구글 크롤러에서는 아직 안 잡힌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점수에 하나하나에 오르고 내리고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로 생각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그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롱텀으로 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은 이런 이유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낮았을 때 써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구글 SEO도 약간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롱텀 투자로 보시고 접근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백링크 걸 때 하루에 많이 하면 문제 생기는 그런 점은 없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이거는 재밌는데 저는 보통 보수적으로 SEO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양을 걸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씩 만약에 내가 1000개를 걸어야 되면은 3개월치, 6개월치, 3개월로 건다고 하면은 한 달에 30일, 세 달 하면 한 90일, 하루에 한 10개 정도씩 건다, 1000개를 걸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보통 하루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몇 개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뭐 그렇게 나눠서 저는 접근을 합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게 구글한테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은 하루에 갑자기 빨리 많이 거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100%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한 번에 많은 거를 걸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좀 나눠서 내가 총 걸어야 되는 숫자를 뭐 어떻게 하루 나눠서 거시면 되고요. 첫 번째 주에는 뭐 하나, 두 번째 주에는 10개, 그 다음 주에는 20개 이렇게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PBN의 경우 하위 도메인에서 메인 페이지로 백링크를 걸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도메인을 구입해서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라 했는데 하위 도메인과 뭐 섭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 똑같습니다. 내 루트 도메인이 동포유.com 그럼 앞에 뭐 blog.동포유.com 동포유.com 슬래시 뭐 이거 내 웹페이지 하나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그냥 한 도메인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웹페이지들에서 다른 URL에서 넘어오는 것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죠. 뭐 SEO 관련된 뭐 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다가 보면요 여러 개 웹사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렇게 소셜 미디어만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요 계정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많죠.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커피숍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에다가 올인하시는 분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론 다른 브랜드인데 또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주실 수도 하겠지만 여러 개의 다른 도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게 더 효과가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구글 SEO 백링크 관련해서 구글에서는 엄청난 업데이트로 순위가 급격하게 파도치고 구글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백링크 서비스에 관련된 방법과 정보들은 수년째 제자리인가요? 라고 했는데 뭐 조금 변화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특허를 통해서 설명을 여러 번을 드렸습니다. 제가 입문을 한 게 한 2006년, 7년 정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지 한 뭐 20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한 10몇 년 된 거죠. 기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구글에서는 그 특허가 여전히 동일한데 여전히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가는 거죠. 약간 이런 거죠. 예전부터 성경책은 동일합니다. 나와 있는 글이 바뀌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건데 이 성경책을 팔아야 되니까 뭐 버전도 다르게 해서 팔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순댓국집을 예전부터 해왔어요. 이걸로 맛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맛을 좋아해요. 이걸 갑자기 뭐 다른 거를 변화하는 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과자가 지금도 또 동일하게 팔리고 있긴 하지만 패키지 조금 바꾸고 다른 맛 만들어서 내고 이런 것처럼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당사자, 구글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업무를 방해하시는 분들
SEO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내가 열심히 클라이언트한테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내가 가장 핑계대기 좋은 거는 그거죠.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툴이 나왔는데 겁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툴 쓰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20년째 계속 그걸로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검색 엔진 마켓 쉐어의 1위, 뭐 부동의 1위죠. 뭐 이게 넘사벽입니다.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지금 쿠팡이 있는데 뭐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쿠팡을 따라잡겠다. 뭐 힘들죠. 이제 뭐 거의 그런 경우니까 내용과 방법은 특허 때문이라도 이제 좀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블랙햇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구글에 신고 또는 구글에 인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뭐 있죠. 이거 뭐 신고하고 하면 되는데 보통은 SEO 이게 뭐 구글이 한 사람이 뭐가 얘기해서 그거 뭐 민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패널라이즈된 웹사이트에서 내 경쟁 사이트에다가 링크를 걸기도 하는데 그것도 방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랙햇을 내 거가 아니라 상대편에다 쓰기도 하고요. 근데 썼는데 오히려 숫자가 좋아가지고 이쪽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고를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은 그냥 아예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거부하는 뭐 이런 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크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요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 웹사이트에다가 좋은 링크를 걸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아마 더 SEO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구글 SEO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을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보통은 진짜 급하신 분들이나 도움이 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고 카톡을 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답변을 좀 못 드렸었는데 뭐 제가 최대한 뭐 볼 수 있으면은 봐서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속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제 동포대학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든지 dongpou.com 동포대학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제 연락처 다 공개해 놨으니까 전화나 이메일보다는 전화나 카톡 주시면요 답변이 더 빠르니까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하고요. 짧은 글들은 이제 이렇게 뭐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모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동포대학 이미 등록을 하신 회원분들은 웹사이트 밑에 가서 보시면은 포럼이 있으니까 포럼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구글 SEO 뿐만 아니라 동포대학 관련된 이런 유튜브에 남겨주셨던 댓글에 대한 답변이 좀 한 번에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